처음 내용은 똑같아서 아마 목요일에 안 오니까 얘네가 세장 반이거든요. 다 할 수 있으면 다 할 예정. 그래서 이차함수 어차피 3하니까 똑같아. 얘네들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를 기준으로가 이제 뭐 이차함수란 소리고요. 당연히 얘들은 최고차항인 개수만 0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만 해주면 되고, 우리가 이차함수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단계별로 배웠냐,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녀석부터 봤다. y는 ax 제곱부터 봤다. 그럼 여기서 나온 특징들이 있었다.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얘들의 꼭지점, 뭐 책에도 다 나와 있겠지만 얘들은 0,0 원점일 거고, 얘네들은 이제 뭐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 어떻게 생겨먹은지가 결정된다. 그러면 a가 만약 양수야,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이런 형태 아래로 볼로, 음수야 그러면 이런 형태 위로 볼로 형태가 나올 거다. 그리고 이 꼭지점하고 연계되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꼭지점하고 연계되는 녀석은 추계방정식, 우리 보통 뭐 축방이라고 많이 불렀지. 추계방정식을 해서 추계방정식에서 얘들은 뭘로 했다? x는요? 여기 나왔겠네요. x는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연관되는 게 꼭지점의 x좌표랑 연관이 되어 라고 하나 했었을 것 같아. 그러면 y는 ax 제곱에서 확인할 것들은 이 정도. 아니다, 하나 더 있다. 폭. 이 폭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는 그치, 최고차항의 절대값. 얘네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하고 가까워.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을 당연히 외워놓으면 좋죠. 근데 굳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문제 보다가 이런 애들이 사용하는 게 만약 나왔어, 그러면 그냥 아 이런 거 있었었는데 라고 생각만 들면 된다고. 그냥 저런 게 있었었다. 그리고 2차 함수는 애초에 저렇게 y는 저렇게 쭉 쓸 수 있었었는데 쟤들은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에서 뭐 등등등으로 바꿨었는데 이런 형태로 나왔었다. 당연히 에바고엔도 그냥 문자 되니까 얘네들의 표준형이라고 해가지고 나타냈었고, 우리가 일반형에서 할 수 있는 녀석이랑 표준형에서 할 수 있는 녀석이랑은 조금씩은 달랐었다. 표준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였어? 당연히 우리 눈에 여기들은 기본적으로 다 눈에 보인다는 소리야. 눈에 다 보일 텐데 뭐가 보여? 우선은 꼭지점이 보여. 그럼 얘네들의 꼭지점 하고 내가 쓸 수 있을 텐데 걔네들은 m, n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표준형에서는 우리가 뭐까지도 연결이 됐었냐면 막 평행이동, 그치? 너네 3학년 때 평행이동 배웠었죠? 아닌가? 안 나오던가? 평행이동 여기서 나오나? 너네 기억 안 나니? 평행이동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했던 거 그치 있었지? 3학년 때 있었지? 야 나도 기억 안 나. 아마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런 평행이동 같은 것도 저 상태에서 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서 뭐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 y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 맞지? 이거 고등학교 이런 과정 아니지? 평행이동이 아마 맞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책에 보면은 이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자고 하나 까먹네. 초계방정식. 얘네 초계방정식은 앞에서 말했던 거대로 x는 m이라고 쓸 건데 얘네들은 연관되는 녀석은 꼭지점의 x좌표하고 연관이 된다. 그래서 가져가야 돼. 그리고 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하냐면 저 일반형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일반형 식 바꾸는 거 많이 어려워하니까 그거 한번 여기다가 새로 쓸 거야. 우리 일반형에서 우리가 식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엄청 많다고. 그러면 이 식을 바꾸는 거 어떻게 하냐? 최고차항 개수로 묶어라. 근데 묶을 때 뭐까지만 묶어? 문자가 있는 x 2차랑 1차만 묶어. 그럼 애들이 이제 계속 물어봐. 여기서 나오는 이 a분의 b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니까 거꾸로 다가가라고.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얘가 나오게끔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얘기 들으면 저 뭔 소린가 싶죠.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이 가운데 녀석이 얘가 나오게끔. 그러면 얘네들은 해서 그냥 바꿔주는 거는 알아서 잘 바꾸세요. 얘네들은 절반의 제곱이 뭐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근의 공식에서도 쭉 있었을 때 얘는 좀 복잡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하나 외워놓으면 좋은 거. 일반형 형태로 나왔을 때 얘네 축의 방정식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 하고 있었죠. 이 가운데 형태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형태로 나온다.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이다 라고만 생각해버리라고. 그러면 얘 꼭지점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내가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그냥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냥 외워버려도 상관없다고. 문제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죠. 막 7x 제곱 빼기 3x 더하기 4는 0. 이게 축방 구하래.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2 곱하기 7 분의 b 마성하면 된다고. 그냥 마이너스 2ab분의 b 하면 된다고. 여기죠? 축방할 거면 뭐 x는 1을 쓰겠구나. 그냥 그래서 그냥 하나 정도는 기억이 좀 좋아요. 나머지는 아니어도 돼 뭐.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많이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3학년 때 3학년 과정에서 다 얼추 많이 하고 넘어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지우지 말걸. 2차 함수 이 형태 있을 때 우리가 방정식하고 함수하고 형태를 많이 확인했었어. 1차 함수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그러면 2차 함수 y는 이라고 내가 쓰는데 방정식 또 지금 벌써 기질이 보이는데 방정식으로 내가 바꿀 때는 야 그냥 는 0이었다고. 는 0. 야 원래 뭐 y는 이라 계속 하지만 얘네 2차 식은 y라고 나오면 함수야. 근데 y 뭐뭐 2차 식은 0이라 나오면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함수가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y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라고 생각하라고. y 자리가 0이면 함수를 내가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2차 함수가 원래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아래로 블록해가지고 내가 뭐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x축에서 얘네가 이렇게 쭉 나올 거야. 그러면 y는 0이라는 녀석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x축을 의미해요. 얘가 y는 0이야.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냐? 요 녀석하고 y는 0이라는 이 직선하고 관계를 따지는 게 방정식이라고. 그럼 너무 어렵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y자리 0 대입하면 그냥 방정식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앞에가 방정식이 먼저 나오고 뒤가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함수 문제 거의 절반 이상은 방정식 문제를 다 바꿔서 풀어요. 그럼 결론이 뭔데? y자리에 0 넣고 방정식 하듯이 방정식에서 배운 거 요런 애들 다 쓸 수 있고 막 근각에서 관계 다 쓸 수 있고 등등등 다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라 그랬잖아.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할 때 요 만나는 점을 내가 한번 구하는 걸 많이 할 거야. 이 만나는 점. 그래서 우리도 이미 3학년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 판별식으로 나눈다. 만약에 2차 함수,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요놈들 쭉 해가지고 는 0 꼴로 봐가지고 판별식을 썼어. 0보다 크대. 그러면 뭐였어? 원래는 서로 다른 두 근 하고 놔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근이라 생각하지 말고 실근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내가 실수인 근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애들도 막 물어봐요. 복소수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냐? 못 나타낸다고. 그래서 그래프로 내가 그리는 거는 무조건 실수야. 무조건.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 그냥 중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중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허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원래 근 없어였지만 이걸 뭘 생각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생각하라고 두 허근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 함수로 문제 나왔어. 근데 기준이 뭐였다? 방정식이었다. 그럼 방정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고 싶잖아. 그럼 뭐 하란 소리야? 함수로 나왔을 때 얘네랑 얘네는 같아요 라고 넣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직선 막 이렇게 나오는데 2차 함수 나와가지고 어느 직선하고의 관계를 구하라 라고도 나올 수 있다고. 원래 직선은 y는 0이라는 거 기준이었어가지고 y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0 넣었었어. 근데 어느 직선 뭔지 몰라 이렇게 생겼대. 난 요놈들 둘 구하고 싶어. 요놈들 둘. 이제 이거 배운다고.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이야. 얘는 1차 함수겠죠? 이 1차 함수를 y는 뭐 알파라 쓰면 좀 그러니까 a'(x) 더하기 b'이라 할 거야. 그러면 얘네 원래 어떻게 했었다고? y는 0이라는 녀석이랑 내가 두 개는 같아요. 그냥 교점 구하는 식으로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y자리에 0 넣고 판별식 썼었다고. 근데 어느 직선이 나왔어. 그럼 이제 대충 알겠네.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2차 식 해놓고 얘는 1차 식이랑 같아요 라고 써버리고 이항시킨 다음에 능력 만들어. 그리고 얘들끼리 판별식 쓰라고. 그러면 원래 의미 자체는 그냥 이거는 뭐 잊어버려도 돼요. 원래 의미 자체는 이 직선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인 건데 그냥 굳이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같아요 라고 해놓고 다시 능력 만들어서 판별식을 써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미 아는 개념대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그러면 뭐가 나와? 얘하고 얘에 대한 x 좌표들이 나오겠지. 왜?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들이. 그래서 우리가 3학년 때까지는 은 0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2차 함수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수빈아 쓰러지겠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y는 이제 0이라는 직선이 아닌 다른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랑도 내가 만나는 두 점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의미로 생각보다 문제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 있다면 문제 보면서 할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를 강조를 해줄 테니까 631번에서 함수 y는 2x 제곱에다가 ax 더하기 b. 근데 얘네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 여기도 나오네. x축이네. x축 그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x축하고 교점 내가 구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얘 y는 0이라는 녀석이라니까. 그럼 결국엔 방정식 문제로 만들어. 얘 0으로 만들어 그냥. 그래 놓고 얘를 만족하는 그 두 근이 뭐야? 2라고 3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냥 y점이 0 넣고 걔를 만족하는 x값이 2라고 3이래.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1 넣고 3 넣고 연립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 전 시간에 배운 게 뭐야? 등가비수의 관계 해가지고 두 근의 합인 진짜 서서 할래? 두 근의 합인 4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a라고 해서 a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3은 a분의 c 그냥 2분의 b네요 라고 b 구할 수 있고 등가계수 관계로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그래 두 근이 2라고 3이니까 막 대입해서 식 두 개 빼도 돼. 이제 633번 같은 거 막 세제곱식 물어보는 사람 없겠죠? 635번
얘도 이제 문제가 얼추 눈에 보여.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날 거래요. 그럼 x축이 만난다는 소리 어떻게 하자고? y자리에 0 넣자고. 방정식으로 문제 바뀌었어. 근데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값 두 개가 거리가 3일 거래. 그러면 원래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었어? 두 걔를 만족하는 두 개의 거리가 3이기 때문에 원래 알파 베타 났을 건데 굳이 알파 베타 넣냐? 알파랑 거리가 3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3 차이 나요? 라고 나버려. 뭔지 몰라. 근데 아무튼 3 차이야. 거리가 3이니까. 그럼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소리네. 진행하죠. 얘네 둘 더해. 둘 더한 거는 근각의수 관계 마이너스 k. 두 개 곱해. 두 개 곱한 거는 근각의수 관계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아래 보니까 나 알파란 녀석 하나 구할 수 있겠네. 그럼 알파란 녀석은 뭐 적당히 해보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아. 인수분해까지 하면. 근데 답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양수 k 구하래. 마이너스 2를 뭐 알파라고 생각했을 때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 k가 1이네. 이때는 k가 1. 이게 아마 답이긴 하겠네. 근데 알파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버리면 1은 마이너스 k 나와가지고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 나와. 그래서 얘는 아니다. 그래서 알파 값이 두 개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고 그에 해당하는 k 값이 양수여야 답일 거라고. k 값 두 개 나온다고. 근데 문제에서 양수 k 구하려. 문제가 음수 k를 구하라 라고 했으면 답이 좀 바뀌었겠지. 한국말인데 한번 놔두고 나중에 물어봐. 끝나고 그 다음 또 똑같이 2차 함수. 그래서 문제가 그냥 다 똑같아. 별 다를 게 없어. 지금 얘네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래.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또 x축 나왔어. y자리 뭐 해라? 0을. 그럼 또 방정식이야. 그지? 그럼 방정식을 만족이 아니잖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 방정식은 근이 두 개다. 그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판별식 쓰라는 소리지? 판별식 씁시다. 쓸 때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4분의 b는 b'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j 마이너스 붙여준 상태로 쭉 쓰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놓고 k제곱 사라지고 판별식을 썼더니 3k 빼기 9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하면은 0보다 크다. 최소값까지 가야 되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 k가 3보다 크다고 나올 거니까 최소값은 4 이렇게 나오나? 640번 말만 하고 안 할 거야. 너네 계속 말했어요. 뭐뭐 값에 관계없이 하연아, 뭐뭐 값에 관계없이 이거 뭐 문제라고? 뭐 문제라고? 쟤는 뭐 문제라고? 그치, 항등식 문제라고요. 항등식 문제면은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식 어떻게 만들라고? k 해놓고 k로 연관된 애들 싹 다 묶어. k에 연관 안 된 애들 싹 다 묶어. 해놓고 는 0을 어차피 만들 거니까 얘 0 만들라고. 항등식 문제는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이제 40번은 뭐 해보시고 641번 이번에는 직선 나왔죠. 그러면 y자리에 0을 넣는 게 아니야. 이제 y는 0이라는 녀석이 직선이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네랑 y는 2x 더하기 b랑을 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두 개가 같다. 우리 교점 구하듯이. 그래, 두 개 같기 때문에 식을 능력 만들어주자.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는 기준은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되게 만들어주면 돼. 만약에 뭐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양수되면 그런 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식 정리도 하면서 가라. a 빼기 2x 3 빼기 b 능력.
근데 걔네를 만족하는 여기를 만족하는 x 값이 마이너스 2라고 2란 소리야. 얘네 둘의 교점이 마이너스 2라고 2란 소리는 두 개는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만족하는 x 값 두 개가 두 근 뭐 이런 말이지. 두 근이 마이너스 2라고 2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근각에서 관계가 좀 편해 보이죠. 두 개를 실제로 더해 1. 그 1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그 내가 말한 AB하고 여기 문자 AB는 좀 다른 녀석들이죠. 그냥 뭐 그리고 두 근의 곱, 두 개 곱하래 마이너스 2는 2분의 3 빼기 B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AB하고 B를 구할 수 있다. 혹시나 방금 2학년 애들 1학년 2학년 가는 애들 보고 와서 그러는데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고등학교 애들도 많이 틀린다고요. 분모래. 분수 앞에 마이너스 돼 있으면은 이제 분자에 들어갈 때 분배 법칙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다 똑같아. 우리가 뭐 x축하고 만나냐, 직선하고 만나냐 그게 그거니까 방법은 똑같으니까 잘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644번 문제는 45번으로 풀어줄 건데 44번 힌트는 우리 이제 혈내근이라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왔었어. 우리가 이거 복소수 할 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혈내 복소수란 말이 처음 나온 거고요. 혈내근은 이때도 있었거든. 지금 문제에서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3 플러스 2루트 2. 그러면 다른 한글은 무조건 고정이라고 3 마이너스 2루트 2로 혈내근 이거 혈내근 나오는 이유가 뭐였어? 근의 공식 때문에. 그죠? 이것만 기억하면은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645번 예, 대충 해도 느낌이 오죠? 문제 뭐 다 풀로 안 쓰고 이제 그냥 쓸게 2차 함수하고 직선 얘네는 직선이랑 같아요 라고 해두고 얘네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식이 좀 복잡해지는 소리니까 마이너스를 붙일까? 그리고 마사 넘어가면 7. 근데 얘를 만족하는 두 근이 누구야? 알파하고 베타야 이런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 보자마자 우리가 힌트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를 우선은 써보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문제마다 이 근각계수 관계를 안 쓰는 문제가 분명 존재해요. 근데 그냥 습관을 들여놔. 그냥 대충 이제 너네들이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따르르락 나오는 게 아니면은 그냥 우선은 몇 번 써놔봐. 그러면 두 근의 합 A 더하기 E, 두 근의 곱 7 하고 나온다는 소리.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이거 구하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야 된다. 난 이가 뭔지 모르는데 얘를 제곱한 거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거를 제곱을 하면 뭐랑 같을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빼기 4 알파 베타 한 거랑 같을 거거든. 근데 그러면 왜 절대값인데 제곱해가지고 갔냐? 절대값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양수든 음수든 양수로 쓸 거야 라는 말이고요. 실제 나중에 이거 좀 많이 하긴 할 건데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랑 같아. 두 개랑 같아. 그래 놓고 얘들끼리의 제곱은 지들끼리 제곱이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얘네 그냥 계산하나 둘이잖아. 얘네 계산해버려. A 제곱하면 그냥 정리해서 씁시다. A 제곱에 4A에다가 더하기 4 나오는데 빼기 28이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네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그래서 문제에서는 알파 빼기 베타는 6이다 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얘네 값은 36이야 이런 말이구나. 아, 원래 나왔었구나 값이. 뭔가 좀 이상하다 했네. 그래서 쟤네가 양수든 음수든 아무튼 제곱하면 36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식을 a제곱 더하기 4e에다가 36까지 넘어오니까 50에 60 되면 0. 인수분해 뭐니? 10하고 6 그리고 여기 플러스, 그래서 음수 a려면 마이너스 a 거고요. 양수 a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는 6이구나. 그 다음에 646번. 646번에서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가죠. 우리가 2차 함수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문제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아래로 볼록인지도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지만 대충 내 마음대로 정할 거야. 아래로 볼록이라는 녀석이 일단 치자. 그래놓고 어느 직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는 무조건 세 가지야. 무조건 세 가지. 어떻게 존재할 거냐? 그냥 아예 떨어져 있어. 얘는 뭐야? 안 만나. 안 만나는 어떻게 생각해? 교점이 없어. 우리 맨날 계속 교점 봤잖아. 그지? 뭐 축이랑 만나요. 뭐가 만나요. 뭐 이랬잖아. 교점이 없다는 뭐라 생각해야 돼? 판별식을 썼더니, 그러니까 이제 또 똑같이 2차 함수랑 직선이 같아요. 이렇게 식을 썼어. 근데 그 상태에서 판별식을 썼더니 교점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똑같이 직선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서 접하면서 갈 수도 있지. 그럼 얘는 뭔데? 두 개는 같아요 라고 했는데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고,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 두 점에서 만나면 우리 계속 했던 거 판별식은 0보다 커요로 생각하라고. 그러면 위치 관계는 무조건 세 가지다. 무조건 세 가지. 근데 문제에서 또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3학년 때도 했었는데 얘네는 만나요 라고 나와. 만나요. 만나요는 뭔 의미야? 얘네 둘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생각하라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만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646번 또 다르게 문제가 나와 있지만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다. 2차 함수 있고요. 요 직선이 있어. 야 접한대. 접한다가 뭐였어? 2차 함수하고 이거 아니잖아. 3x. 얘네는 직선했어. 근데 얘를 적당히 식을 정리해 가지고 k 더하기 1의 x에다가 더하기 1은요. 적당히 식을 정리해 가지고 얘네를 내가 판별식을 썼더니 접해야 되는 0이 나올 거야 라는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또 함수하고 직선인데 얘네 같아요 라고 쓰다 보니까 방정식 문제 나온다고. 또 방정식이에요. 그치? 접한다. 그럼 이대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4네요. 근데 얘가 0이야. k제곱에 더하기 2k에 빼기 3은 0이고요. 인수분해하면 마 3하고 1 나오나? 그러니까 양수 k 1과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 문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말하는 것만 달라. 그래서 글을 결국엔 잘 읽어야 돼요. 글을 우리가 좀 앞에 거를 잘못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하게 꼬일 거야. 앞에 거 방정식 문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넘어가도 될 듯? 다른 문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네, 51번.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는 생각 좀 잘 해놔야 돼. 이제 이 전까지는
어쨌든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은 똑같거든. 근데 이 전까지는 우리한테 힌트를 엄청 많이 줬어. 막 2차 함수 우리한테 그냥 줄 거야. 그냥 딱 던져놨고 1차 함수도 나한테 던져놓은 다음에 그냥 다 알려주고 있어. 그냥 우리가 거기 틀에 맞춰서 딱딱딱만 가면 돼. 근데 이번에는 2차 함수는 알려줬는데 야 1차 함수는 안 알려줬네? 근데 기울기가 2라고만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만들어? y는 기울기가 2고 어쨌든 직선이라면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뒤에 더하기 y제곱 내가 모르잖아. 보통 뭐라 쓰는지 너네가 뭐라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k라고 많이 쓰겠죠. 뭐 자기 자주 쓰는 문자로 써도 돼. 뭐 자기는 t를 써요. 뭐 t 써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내가 만들기만 한다면 앞에 있는 녀석이랑 똑같다. 그러면 51번에서는 접하고 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식을 적당히 두 개 같다라고 할 거니까 2 넘어오죠. 마이너스 2x의 3 빼기 k는 0 이라는 식을 내가 또 만들어 가지고 얘네 판별식을 썼더니 얘는 짝수 판별식을 썼더니 는 0이 나올 거야 이런 말이지.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b' 제곱에 마이너스 a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k 자리에 마이너스 6만 넣어주면 돼. 652번 평행하되어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 그냥 힌트 주어져 있죠. 힌트 같은 거 좀 잘 캐치하시고 653번 이차함수 위의 점 1,2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점을 지날 때 직선 구하는 걸 썼죠. 혹시 지금 쓰고 있으면 좀 기다려줄 텐데. 다 썼어? 채널 다 썼냐? 똑같이 652번 우리가 직선 기울기 마3이라고 준 상태야. 위에 동기가 똑같고 653번 2차 함수 위의 점 1,2에서 접해요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 2차 함수 있고 여기 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접해요 라는 말인데 이 점을 접하는 소리는 1차 함수는 1차 함수인데 어느 점을 지난데 y는 그러면 기울기를 내가 모른다는 소리지. 기울기 a를 갖다 쳐. 그러면 무조건 1,2를 지나게끔 식 만들어줄 수 있다고. 우리 1차 함수에서 우선 배우긴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의미를 이해해 볼 거야. 야 1,2 지난다며. x자리 1 대입했어. 0 나오지. y자리 2 대입했어. 그럼 실제로 2는 2 하고 알맞은 식이 나오게끔 그냥 형태만 알아서 끼워 맞춰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얘를 하는 방법은 알파 베타라고 써야 되나?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y는 기울기 몰라요 x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소리. 음수가 들어가도 그냥 음수에 맞춰서 써주라는 소리예요. 문제는 똑같으니까 넘어가시고 654번 654번은 야 두 직선이래. 두 직선. 얘는 왜 직선이 두 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당황하지 말고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인 녀석이고요. 어느 점 어딘지 모른다고. 재현아 어딘지 몰라요. 근데 뭐 여기라고 그냥 대충 생각할게. 너무 이상하겠어. 좀 말이 되게 한 여쯤? 여쯤이라고 생각할게요. 여쯤이라고 생각할 건데 이번에도 접한대. 그러니까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접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두 개 생긴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다 구해요? 라고 생각할 거잖아. 굳이 두 개씩 안 써도 돼. 내가 하나로 하면은 2차식 나와가지고 그냥 2차 방정식 풀면은 값 두 개란 소리야. 값 두 개. 이제 그래서 점 2,4를 칠하고 그러면 나 기울기 몰라. 직선은 기울기 A에다가 2,4를 지나요 라고 생각해주고 당연히 내가 식을 전개한 걸로 가야 돼. ax 빼기 2a 더하기 4로는 만들어 놔야 돼. 그래 놓고 2차 함수하고 또 같아요 라고 할 거니까 우변에 있는 녀석만 쏙 가져와서 얘네는 요 1차 함수라고 써놓고
이제 식 적당히 변형시키라는 소리지.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고차항을 어쨌든 양수로 바꾸는 거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시키세요. 이게 x제곱 7 넘어가니까 a 빼기 7x 4로 넘어가니까 여기 나오나? 근데 여기도 접해하는데 접한다 판별식은 0이다. 이걸 짝수 판별식도 안 되네.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8을 곱하란 소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기 16a에다가 마이너스 64. 그럼 걔가 어딘데? a제곱에 2a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 15? 다 0이래. 이런 말이네. 그럼 실제로 인수분해 되긴 할 텐데 안 될 수도 있거든. 때에 따라서는 얘네가 막 루트로 나와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두 근의 곱 이런 거 구하래. 그럼 우리 근각에서 관계 써도 된다는 소리야. 어쨌든 a는 두 근일 거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a 값이 두 근일 거니까 얘네들의 두 근의 곱 그냥 15로 써도 돼요. 마이너스 15로 써도 돼요. 실제로 저는 인수분해가 되긴 하네. 그리고 오늘 하는 파트 중에 가장 어려운 좀 유형이라 해야 되나? 가장 어려운 쪽 우선 그냥 최대 최소는 뭐 이미 배운 상태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 2차 함수인데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진 틀이 있지. 아래로 볼록이 녀석은 최대값은 우선 안 나와. 최소 값만 나와. 그지? 위로 볼록이 녀석은 최소값이 안 나오고 최대값만 나와.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쨌든 얘네들에 맞춰서 값이 나오게 돼요. 가 먼저 나오는 유형이니까 얘네들 빠르게 넘어가자. 그냥 다 표준형으로 고치면 된다는 소리. y는 마이너스 3x제곱 뭐야 18x k 마이너스 7. 그러면 그냥 표준형 마삼으로 묶고 뭐 원래 여기 막 한 비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자기만의 방법으로 다 하세요. 그래서 마삼에 x-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밖으로 나온다. 이거 플러스 27로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k 더하기 20.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일 거니까 얘네가 6이야. k는 마이너스 14야. 상할 구문지 그대로라서 659번을 할걸. 뒤에 여기 잊어졌네. 659번은 글을 좀 잘 읽어놔야 돼. 이제 얘네의 최대값을 m이라 할 거래. 그래서 나는 m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m이 뭐겠어? 얘네 표준형 바꾼 거 먼저 생각하고 구하고 나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a제곱이 있다는 소리여서 얘네는 x 더하기 a의 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6a 빼기 4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a제곱 있어가지고 곱해서 나올 거니까. 근데 요놈이 m이다 라는 말이지.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 구하래? m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니까 요놈의 최소값이라는 소리는 또 이거의 최소값이라는 소리야.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되지 뭐. 뭐지? 빼기 9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게 제일 어려워. 이제 2차 함수 최대치에서는 대충 큰 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함수, 나중에도 너네 함수를 다시 할 건데 모든 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녀석에서 내가 이게 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에서는 범위를 안 정해줬어. 그러면 그게 뭔 소리야?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통틀어서 그냥 걔들이 이렇게 될 거니까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보자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아래로 볼록 이냐 위로 볼록 이니를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최소값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야 범위를 내가 제한해버린대 문제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계산할 거야 라고 나와버린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최대값은 다행히도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하듯이 그대로 가면 된다는 소리고, 최소값은 어디라는 소리야? 여기 값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 가장 쉽게 말하나, y는 x제곱 이렇게 있다 칩시다. y는 x제곱. y는 x제곱 어떻게 생겼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네를 내가 범위 제한할 거야. 만약에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라고 내가 범위 제한해 버렸어. 전화 봐봐. 이거 처음 하면은 엄청 어려워. 너가 앞에서 했던 것부터 어려워. 그러면 원래라면은 최소값은 0이야 라고 나왔을 거 아니야. 최대값이 안 나오잖아. 내가 범위 이렇게 줘놓고 최대값 이제 라지 m이라는 거 맥시멈 뭐 약자라서 그냥 최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버렸어. 그럼 범위 어떻게 제한한다고? 대충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충 여점 나 마이너스 2를 잡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 점점점점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럼 3이라는 녀석은 내가 이 정도를 마이너스 2로 잡았으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범위가 그림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알아서 그림을 작성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만큼을 이 정도로 잡았으면은 야 3만큼을 표현해야 되잖아. 좀 더가 살짝 더. 그래서 한 요쯤을 난 3이라 잡을 거야. 뭐 점점점점에서 난 3을 잡을 거야.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생기겠어? 요놈에 생기겠지. 그지?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지금에서는 가운데를 내가 0으로 맞춰놨잖아. 그래서 엄청 좀 직관적으로 잘 보여. 근데 다음부터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다고. 가운데 이 0이 뭔데? y는 x제곱의 추계방정식이지. 추계방정식을 기준으로 얘네가 얼마나 더 떨어져 있냐? 왜?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이만큼 왼쪽으로 두 칸만큼 떨어진 거랑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떨어진 거랑 이 세 칸 떨어진 게 더 멀리 떨어졌다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 기준에서는 더 멀리 떨어진 애들의 값이 더 크다라는 의미고요. 또 문제가 바뀌어.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위로 볼록의 녀석에서는 초계방정식보다 더 떨어진 녀석이 값이 더 작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근데 또 문제가 계속 이렇게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 또 이렇게도 안 줘요. 또 다른 게 더 줘버려. 어떻게 주냐? 범위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뭐 이렇게 줘버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란 소리야? 나의 마이너스 2라고 표시해놨지. 그럼 마3인 것도 표시해. 나 이쪽 마3이라고 표시할래. 그럼 무조건 여기에서만 보세요 라고 나와버렸다고. 그럼 최대 어디서 생겨? 마이너스 3에서 생겨. 최소 어디서 생겨? 마이너스 2에서 생겨. 야, 얘 그냥 아예 쓰지도 않는 애도 나온다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얼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문제 풀 때마다 내가 그냥 계속 그림 그려주고 계속 설명해주고 계속 할 거야. 해도 어려워. 그래서 자기가 문제를 여기 쪽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를 풀 때는 어떻게 문제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우선은 뭐 사람마다 문제 푸는 건 다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쉬워요. 어떻게 생긴지. 그래야지 너네가 나중에 범위도 손으로 작성할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손으로 범위를 다 작성을 해버리면 이해가 하나도 안 가.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거. 그럼 660번
지금 여기서 나와있지 x 원래 아무 말도 없었으면은 모든 x 이런 말이었을 건데 x가 1부터 4까지만 볼 거래. 그래놓고 fx 뭐라 나와있냐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 더하기 k라고 나와있다. 근데 야 얘네 아래로 물러기 녀석이지 아래로 물러기 녀석이지 얘네는 최소 값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범위가 제한됐으니까 최대값이 생겼단 소리야. 그럼 내가 제대로 한번 구해보자. 얘네 구하려면은 뭘 구해야 된다? 우선은 추계방정식, 그러니까 꼭지점이 어딘지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표준형 고치란 소리. 그래서 플러스 4 들어가는 소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8로 나간다. k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얘 어떻게 생겼다고? 뭐 정확하게 그리면 좋은데 대충 얼추 뭐 우리가 이해하게끔만 k가 양수인지 뭔지 모르네요. 대충 찍죠? 그냥 여점 나 2라고 잡을 거고 이차함수 뭐 이렇게 생겼다 칠 거야.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 사실 저 k 값을 모르면 x축 안 적는 게 맞는 거긴 해. 얘네를 y축만 적어두고 난 여점을 2라고 잡아두고 그냥 단순하게 얘를 기준으로 꺾이게만 그냥 대충만 표현하세요. 대충만 어느 정도만 내가 감을 잡으면 되니까. 근데 범위 어떻게 제한돼 있대? 1부터 4까지지. 나 추계방정식 찾았지? 꼭지점을 이용해서 추계방정식 찾았지? 1 어디 있어? 여쯤에 있겠죠? 4 어디 있어 그러면? 얘보다는 더 멀게 있을 거야. 그래서 굳이 막 얘는 1만큼이니까 1만큼 이게 아니라 대충 더 멀게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런 제한된 범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나중에 문제 풀 때 너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그냥 아래로 블록이네 여기 2네 범위 이렇게 그냥 문제 풀어요. 왜? 어디서 최소 가지를 지만 보면 돼 그냥. 오케이? 그럼 결론은 최대 거 어디서 가져? 여기서 가지겠지. 범위가 1부터 4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만 보란 소리야. 다 잘라고. 그지? 그러면 여기 값 나 구하고 싶어. x에 뭐 넣어야 돼? 4 대입해야 돼. 결론은 x에 4 대입한 게 최대값 이런 말이야. 근데 최대값이 4래요. 4를 대입했대. x 4 대입했어. 아 이거 대입할 때는 어느 정도 팁. 내가 바꾸는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이게 무조건 절대적인 것도 아니야. 이거 자기 사람마다 달라.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알아서 좀 활용 잘해봐. 자기가 좀 구하는 게 편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다시 돌아오는 편. 그럼 x에 4 넣으래. 4, 46에 32 4 넣으래. 4, 32 야 결론은 k가 4네. 공통도 붙는 거 같겠네. 못 가겠다. 664 목요일에 쉬잖아. 좀만 더 하자. 그래서 664번은 할 거야. 664. 그럼 여기도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제한돼 있고요.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의 최소값 미니멈 값을 구하래요. 아니다.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 2란 소리구나. 그래서 a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a를 구하려면은 저 녀석이 어떤 식으로 생긴지 한번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결론은 얘를 표준형으로 먼저 한 번은 구해라. 그러면 표준형 구할 거야. 얘는 좀 그래도 쉽게 나왔네.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빼기 3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냐고. 그냥 너네들한테 할 때는 조금 완벽하게 그려주면은 대충 컴마 너무 아래로 내려가네. 컴마 마삼에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다. 너네 그림에 대충 그려도 된다고. 우리 좌표 표현까지 안 그려도 돼. 아까 말해줬죠. 그럼 이 상태인데 야 범위 제한되는 것만 제대로 하면 돼. 여기 2잖아. 2 초계 방정식 x는 2야. 마이너스 1 어디 있겠냐? 뭐 옆집에 있겠죠. 여기부터 a가 어딘지 몰라.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 뭐 2보다 더 큰 양수인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나왔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래. 최소값이. 그러면 여기서 a의 범위가 제한이 될 거다. 만약에 a가 여기에 존재한다 쳐보자. 여기에 존재한다 쳐보자. a가 만약에 2보다 커버리잖아. 최소값은 얘로 고정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 값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결론은 a의 범위는 2보다 작은 범위이다 라는 게 우선 나와. 근데 이거는 너네가 진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서술형 쓸 때나 필요한 거야. 서술형 쓸 때나. 야 우리 문제 푸는데 이게 왜 필요해? 이거 다 안 하려고 그냥 그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습관 들으려면 당연히 좋다고. 습관 들으려면 너네 서술형 쓸 때 당연히 다 써야 되는 그런 거 중에 하나예요. 안 쓰면 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최종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녀석이야 로 우선 나올 거고, a가 어디 있겠어? 대충 여기 있다 쳐. 그냥 여기 있다 쳐. 그치?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 잘라서 봤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2였어 라는 말이야. 그러면 x 자리에 a를 대입했더니 그 값 마이너스 2다 라는 걸로 이해하라고. 혹시 쓰면 되지. x 자리에 a를 대입했더니 그 값은 마이너스 2였어. 그래서 a 값을 내가 구할 수 있을 거다. 실제로 a 값이 2라고 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 범위의 의미가 나온다고. 이게 아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문제를 좀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범위를 안 썼어. 상관없어. 야 a가 3이겠니? 3이겠니? 애초에 그림 내가 그려놨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그리라는 소리야. 근데 빠르게 넘어가려고 좀 이해도 잘하기 위해서도 있고. 당연히 3이 아니죠. a는 1이야. a값 구하세요네. a는 1이다. 그래서 저 범위 쓰는 거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리가 뭐 할 때는 어차피 2번, 3번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할 거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유형을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니까 좌표 평면 제대로 안 그려도 돼. 대충 그려봐. 이래 그리고 축인 거 표시해줘야 되고 축 뭐 x는 2, x는 2도 안 써도 돼. 그냥 2만 써. 2라 해놓고 범위 제한 이런 식으로만 좀 연습해 보라고. 유형 하나만 더 할게. 공통 부분. 그럼 공통 부분이 있는 거 그냥 단순하게 치환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다른 녀석들 치환하는 거랑 이런 2차식을 치환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서 우리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지금 죽었어? 하지 말까? 지금 x제곱 빼기 2x를 뭐 t라고 치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제곱 빼기 2x를 t로 치환했을 때 어떤 녀석이 될 거냐? 먼저 여기까지 다 쓰겠죠? t제곱 더하기 4t 빼기 3하고 쓸 거 아니야. 근데 제곱이라는 녀석을 내가 치환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범위가 제한이 돼야 된다. 왜? 우선은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얘네 기준으로는 x는 모든 수 있어요. 그냥 x가 모든 값이 다 적용이 될 거야 라는 말인데, x 값이 뭐가 어쨌든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갈 건데 이 x제곱 빼기 2x라는 녀석은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x에 어떤 식이 들어가든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이래. 뭐 얘는 0보다 크다니까 얘네 값 자체는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너 왜 0이라 썼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이런 녀석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이 들 듯.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었어.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얘 우리 함수 계속 그려봐서 알잖아. 1일 때 x가 1일 때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얘는 그거에 대한 최소값이잖아. 그지? x에 1을 넣든 뭐를 넣든 계속 어떤 값을 넣든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무조건. 근데 나는 이거 자체를 t라고 채워내버렸네. 그럼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t는 어떤 x 값이 들어가든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이해되나요? 이해되냐? 응? x에 뭐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올 수가 없어. 음수값을 넣든 양수값을 넣든 0을 넣든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네 그냥 범위가 제한된 2차 함수로 문제가 바뀌었다고. 근데 여기에서 요놈의 최소값 구하래.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은 표준형 해놓고 마이너스 7인가? 근데 우리 막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최소값이라니까 마이너스 7이야 라고 해놓으면 안 된다고? 안 돼. 얘네 아래로 블록 초계 방정식은 t이긴 하죠. t는 마이너스 2고 t 마이너스 2일 때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볼 거라고.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오른쪽에 있죠? 얘네 기준으로 크거나 같은 범위만 보라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야. 마이너스 7이 아니란 소리야. 네? 됐나? 그리고 668번은 빼세요. 다음 시간에 하자. 하려 그랬는데 눈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